안녕하세요. 친절한 꼰대씨입니다. 간단하게 애드온 하나 만들어서 그거 소개해드리고 링크 올려드리려고 영상 켰고요. 아주 간단한 스크립트예요. 그래서 인스턴스 복사를 하는데 객체 여러 개에 동시에 인스턴스 복사를 해주는 스크립트예요. 맥스의 클론 얼라인이라는 기능이랑 이제 비슷한 기능이고요. 애드온 설치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툴, 툴, 툴이 아니죠. 아이템에 가면은 이렇게 듀플리케이트 얼라인이라는 항목이 하나가 생겨요. 그래서 클릭하면은 바로 이제 실행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사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경우에 사용하려고 만들었냐면은, 자, 이렇게 지금, 조명 객체를 만들었죠. 조명 객체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 라이팅을 각각에 다 복사를 해서 넣으려고 할 때, 뭐 이럴 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 방법은 전체 이제 객체를 선택하는데 복사가 될 객체를 활성화 객체로 얘가 아니고 요 라이트가 복사가 돼야 되죠. 복사는 인스턴스 상태로 이루어질 거고요. 클릭한 상태에서 그냥 여기 있는 듀플리케이트 얼라인 이렇게 하면은 전체 다 인스턴스 복사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복사가 돼서 들어가는 기준점은 객체의 오리진 기준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오리진을 변경하는 방법을 몇 가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방법은 3D 커서를 놓고 3D 커서의 위치로 객체의 오리진을 바꾸는 방법으로, 자, 지금 3D 커서가 여기에 있죠. 이 상태에서 우클릭, set 오리진, 오리진 to 3D 커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옮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객체의 오리진은 여기로 이동이 됐죠. 다른 애들은 다 그대로 있어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여기에 있는 툴에 어펙트 온라인의 오리진을 클릭하게 되면은 오리진을 직접적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거는 자, G키 눌러서 이동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무브 툴 이용해서 움직여도 되고요. 뭐 다양하게 움직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이드 패널이 열려 있지 않은 상황에서 위에 있는 옵션이 있어요. 이 옵션 클릭해서 오리진 이렇게 해서 똑같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여기에 있는 프로퍼티스에 여기 트랜스폼 오리진 여기에 있어요. 똑같은 모양이 사이드 패널에도 있고, 아이고, 사이드 패널에도 있고, 어디 갔니? 여기 사이드 패널에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옵션 여기에도 있고, 그 다음에 프로퍼티스에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접근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쓰는 거는, 자, 여기에서 요거도 애드온 같이 올려드릴게요. 그냥 선택한 부분의 중심으로 객체를 옮길 수 있게끔 엔드키를 사용하고 있어요. 엔드키 다른 걸로 쓰신다 그러면은 요거 애드온 설치하신 다음에 단축키 바꾸시면 되세요.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게끔 일단은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객체의 오리진 작동 방식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얘는 전체가 다 카피 복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인스턴스 카피로 이렇게 4개를 만들었어요. 4개를 만든 상태에서 자, 여기에 있는 객체의 오리진을 옮겨 볼게요. 어떻게 되나? 자, 보기 편하게 여기서 오리진 켜고, 아이고, 옮겨 볼게요. 자, 여기에서 오리진을 움직이게 되면은, 자, 이렇게 객체가 움직이게 되죠. 다른 애들은 인스턴스 복사가 된. 오리진도 인스턴스 상태를 따라가기 때문에, 오리진은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고, 오브젝트가 밀리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이렇게 오브젝트가 밀리는 거는 이렇게 오리진을 선택해서 오리진을 움직일 때 뿐만이 아니고 오리진을 다른 데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다. 음. 그래서 오리진의 위치는 다 똑같은 위치에 들어가나 요 세 개의 오브젝트는 오리진이 제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오브젝트가 움직여진다. 이렇게 내용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에 있는 오리진을 나는 이동을 하고 싶다. 이동을 하고 싶은데 객체가 움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면은
자, Shift L 키 눌러서 오브젝트 데이터. 자, 셀렉트 링크드에서 오브젝트 데이터를 클릭을 해주면은 인스턴스 카피된 모든 객체가 잡히고요. 이렇게 오리진이 전체 다 XYZ 좌표축이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좌표축이 다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객체가 움직이지 않고 전체 좌표축을 이동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애드온을 활용해서 이 라이트를 객체의 중앙에다가 갖다 놓게 되면은, 자, 듀플리케이트 어플라이 얼라인. 자, 이렇게 라이트가 전체 오리진 중심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동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집어넣기 전에 전체 객체, 전체 지금 여기에 있는 조명기구 객체의 오리진을 좀 이동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전체 선택한 상태에서 Z방향으로 이렇게 살짝 내려놓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디플리케이트 얼라인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밑으로 배치가 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좀 응용해서 활용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자, 그리고 전체 배치가 되었으면은 라이트, 얘네의 오리진은 다시 위로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은 전체 또 선택하고, 자, 위로 이렇게 옮겨 놓으면 되겠죠. 다시 라이트 객체 켜고요. 자, 이런 식으로 활용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요 듀플리케이터 얼라인에 해당 기능 스크립트하고 오리진 옮기는 거, 오리진이 옮겨지는 이 스크립트하고 두 개는 올려놓을게요. 사용 방법 요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선택한 것의 중심으로 3D 피봇을 한번 옮기고 그 다음에 오리진을 옮겨주는, 쉽게 보면 어떤 기능이냐면은, 자, 여기는 엣지를 하나 선택을 한 상태에서, 자, Shift S 그 다음에 여기 커서 투 셀렉티드라고 해서 선택한 것들의 중심으로 커서를 옮긴 다음에 그 다음 오브젝트 모드로 빠져나가서 우클릭 셋 오리진, 그 다음에 오리진 투 지오메트리가 아니죠, 3D 커서, 이렇게 하는 과정이에요. 이거를 그냥 두 가지 방법을 한 번에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페이스를 선택을 했다. 그리고 단축키는 일단 엔드키예요. 엔드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중심으로 가게 되고, 자, 여기 있는 엣지, 여기 있는 엣지 두 개를 잡으면은 이렇게 면이 생기고 그 부분의 중심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뭐 이런 애드온입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애드온 수정해서 쓰실 분들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내용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보지도 않는 이 애드온을 자꾸 이렇게 코드를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저도 잘 못하는데 블렌더가 기본 기능이 좀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코드를 찾아서 이렇게 기능을 만들어 쓰시면은 굉장히 본인 작업 방식에 맞춰서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서, 가능하면은 좀 이렇게 만들어서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뭐 파이썬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블렌더 하면서 그냥 코드 한 줄 한 줄씩 찾아서 공부해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다들 하실 수 있으시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사이드 패널에 여기 듀플리케이트 얼라인에서 이렇게 패널 나왔죠. 그 부분이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자, 지금 보면은 BL 스페이스 타입을 뷰3D 그리고 리전 타입 UI 카테고리 아이템 이렇게 넣어놨죠. 지금 여기에 스페이스 타입과 리전 타입을 이렇게 두 개를 맞춰주면 이 사이드 패널로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에 BL 카테고리를 제가 아이템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아이템 안으로 들어왔고, 만약에 이 이름을 바꾸게 되면은 새로운 패널이 생기면서 글로 들어가요. 자, 그리고 밑에 DEF 드로우 이 부분이 이제 여기다가 그려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 셀프 레이아웃, 그리고 OBJ는 컨텍스트 오브젝트. 요거는 이제 OBJ 컨텍스트 오브젝트, 요거는 이제 OBJ로 이름을 지정을 한 거고요. 이름 지정 안 해도 되는데 이름을 지정을 했네요. 자, 그 다음에 로우는 레이아웃 좀 로우 요렇게 해주면 이제 줄이 바뀌던가 뭐 하여튼 그래요. 저도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오퍼레이터, 밑에 이제 오퍼레이터를 등록을 하는데, 이 오퍼레이터는 KS 카피 온라인이다. KS 카피 온라인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텍스트는 duplicates 온라인.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텍스트를 지정을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실행이 될 때 어떤 기능이 실행이 되느냐? 자, 여기서 여기가 실행이 되는 거고요. 얘는 이제 클래스를 지정을 해서 오퍼레이터로 등록을 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자, def execute 하면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실제 실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파이썬은 이렇게 들여쓰기가 중요하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행이 되는데, 자, 맨 처음에 for 구문이 들어오고요. for는 반복문이에요. 그래서 obj는 제가 그냥 이름 지정한 거고요. bpy context selected object. 자, 이렇게 선택을 해서 볼게요. 이렇게 4개만 선택하고, 그 다음에 요 라이트를 활성 객체, 총 지금 5개의 객체가 잡힌 상태예요. 쭉 그냥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뒤에 있는 bpy context selected object라는 거는 선택한 오브젝트 안에 obj라는 녀석이 있으면은 반복을 해라, 이 밑에 있는 거를. 근데 반복을 할 때 만약 if문은 이제 가정. 자, if문은 이제 만약에 obj가 액티브 오브젝트가 아니라면 반복을 해라. 그러면은 얘는 액티브 오브젝트니까 여기에서는 반복하지 말아라. 뭘 반복하지 말아야 되느냐 라는 건데, 여기 밑에 있는 것을 반복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줄 베이스 오브젝트는 bpy 컨텍스트 액티브 오브젝트 카피. 자, 활성 오브젝트를 복사를 해라 라는 건데, 요게 좀 웃겨요. 자, 활성 오브젝트를 복사를 해볼게요. 여기 파이썬 콘솔에 똑같이 bpy 컨텍스트 액티브 오브젝트 카피 이 부분을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 bpy 데이터 오브젝트에서 포인트 001이 생겼죠. 자, 이게 뭐냐면은 실제로 여기에서 객체가 복사가 돼서 들어온 건 아니에요.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자, 여기에 오픈 데이터, 아웃라인에서 오픈 데이터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오브젝트에 보면은 여기 포인트 002 이렇게 해서 데이터로 그냥 들어온 거예요. 오브젝트가 직접 들어온 게 아니고 그냥 데이터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것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래서 메시 데이터로 한번 볼게요.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일단 다 퍼지 시켜서, 자, 이렇게 지금 다 지워진 상태고요. 지금 이 메쉬를 다 복사를 하고요. 자, 요만큼 복사를 했죠. 복사를 한 상태에서 얘네를 그대로 잡고 다시 그대로 그냥 지워 볼게요. 지우게 되면 여기 메쉬에 이렇게 데이터가 남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이상하게 이 라이트는 복사를 해도 지우면은 데이터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아, 라이트 여기로 들어갔구나. 라이트 이렇게 데이터가 남게 돼요. 다시 일단 퍼지 시켜 놓고,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bpy 컨텍스트 액티브 오브젝트 카피를 하게 되면은, 여기 오브젝트에서 여기 라이트 포인트 얘가 그냥 들어오게 되죠. 실제로 3D 뷰에 오브젝트가 생성되진 않았어요. 근데 데이터로 카피를 먼저 시켜 놓은 상태고요. 그 상태에서 밑에 있는 new obj에서 밑에 있는 요 줄 보면은 bpy context collection object link 어쩌고저쩌고 뭐 요 줄을 넣으면 이제 여기에 있던 데이터를 여기다가 집어 넣어 주는 거예요. 객체로서. 그 과정을 반복하는 거고, 마지막 줄에 있는 거는 그래서 복사해서 가지고 온 객체의 좌표 값을 obj의 좌표 값으로 바꿔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면서 봐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자, 이 부분 밑에 있는 거 이렇게 두 줄 보면은 얘를 따지고 보면은 그냥 제자리 복사하는 거예요. Shift D 엔터 이렇게 한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자리 복사를 한 상태고요. 지금 여기 지금 오브젝트가 2개가 있죠. 이렇게 오브젝트가 2개가 있는 상태고, 이렇게 하나를 복사를 한 상태에서 얘의 중심점에다 그냥 갖다 놔라 이거예요. 요 세 줄이. 자, 그런데 요거를 반복을 하는데 여기에는 if문 요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나 갖다 놨고, 그 다음에 한번 해볼까요? 그냥 요 과정을. Shift 뒤에 엔터, G, 이렇게 세 개만 할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반복을 하려고 봤더니, 자, 여기 if문에서 거짓으로 판명이 돼서 반복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세 개만 선택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5개의 오브젝트를 잡았다 그러면은, 자, 제자리 카피, 그 다음에 이동, 제자리 카피, 이동, 이거를 반복을 하는데, 제자리 카피, 이동, 제자리 카피, 이동, 제자리 카피, 이동, 제자리 카피, 이동 4번 했어요. 5번째 제자리 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액티브 오브젝트라서 제자리 복사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이제 따지고 보면은 여기서 포 구문에서 나오는 반복문의 횟수가 총 5개의 객체를 잡았을 때 활성 오브젝트를 제외한 4번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요 오리진 이동하는 애드온, 내가 선택한 것의 중심으로 이렇게 이동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명드리면은 얘는 뭐 아주 간단해요. 자, 만약에 오브젝트의 모드가 에디트 모드일 때, 지금 현재 에디트 모드인 상태죠. 에디트 모드일 때는, 자,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냅, 커서 투, 셀렉티드, 이게 뭐냐면은, 자, 잡은 상태에서 Shift S, 커서 투 셀렉티드, 이거를 해라. 그 다음에 오브젝트 모드로 빠져나가라. 그 다음에 오리진 커서를 센터 메디안, 이게 뭐냐면은 여기 오리진 투 3D 커서 요걸로 해라. 그리고 다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라. 왜? 처음에 에디트 모드였으니까 빠져나온 상태에서 마무리 지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시 들어가라 라는 거고, else if 그게 아니면은, 자, 여기서 if문이 한번 나왔고 또 다른 if문이 나올 때는 그냥 if문을 쓸 때도 있고 else if문을 쓸 때도 있어요. 그래서 else if문을 쓰게 되면은 여기에서 나온 if문과 연관이 생겨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저도 자세히는 모르니까 else if, 만약에 오브젝트 모드일 때, 그래서 오브젝트 모드일 때는, 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자, 여기는 오리진은 커서였고 여기는 오리진 지오메트리죠. 그래서 우클릭해서 set 오리진 to 지오메트리 요거를 해라 라는 얘기인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내용이 되어 있죠. 그리고 밑에 여기는 이제 키맵 등록하고 하는 부분인데, 기존에 제가 원래 애드온으로 만들었던 키맵의 이 부분이 좀 잘못됐어서 다 수정을 해서 다시 올려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류는 안 뜨는 상황이고요. 저도 뭐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오리진을 한번 이동을 시켜놔 볼게요. 오리진을 이렇게 이동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얘네의 오리진을, 자, 원점으로 갖다 놓고 싶다. 그러면 지금 오브젝트 상태니까 우클릭해서 set 오리진 to geometry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중심으로 들어가지게 돼요. 자, 그리고 만약 이렇게 되어 있고 얘가 활성 오브젝트죠. 탭 여기로 만약에 이동을 한다. 그러면 다 같이 거기로 가요. 나와서 보면 얘도 여기가 있고 얘도 여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한, 그리고 다시 각각의 오브젝트의 중심점으로 오리진을 옮기고 싶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엔드키 누르면 되고요. 엔드키로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에는 타입 엔드 이 부분이에요. 여기를 내가 원하는 키로 바꿔서 설치하시면은 애초에 내가 원하는 키로 등록이 되신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한 애드온 관련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